자, 131페이지 제6장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제1절 조건이 나오죠. 일단 의는 장래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죠. 확실한 것은 기한이고요. 일단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나와요. 이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 말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미래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현재를 가지고 좀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정지 조건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라는 말은 현재 지금은 사용 안 하겠다는 거죠. 다만 합격하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니까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정지 조건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현재 당장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해제 조건은 물론 뭐죠? 반대겠죠. 근데 해제 조건이 예를 보시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라는 말은 현재 지금은 무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돼요? 해제 조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를 가지시고 따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가장 조건이 뭐예요?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요. 기억,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것만 조건이니까요. 니은범, 불법 조건은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된다. 디귿번, 기성조건이란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됐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로에 적어놨지만 기, 정조, 기해, 무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쭉 우측입니다. 기성 조건이 기자하고 정자에다 동글뱅이 쳐주시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조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어떻게 돼요? 기정조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해자와 무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어떻게 해요? 기해무가 됩니다. 연습은 좀 필요하긴 한데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건은 아니고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불정무, 불해조. 읽어볼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예컨대 해가 나와 있고 밑에 줄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해가지고 불해조가 되고요.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이 무효로 한다 해서 불정무가 됩니다. 그래서 불정무, 불해조, 불해조, 불정무입니다. 그 다음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은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고요. 또 어음수표도 조건 붙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사익상의 불허용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 즉 이익만을 주는 행위,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 등에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조건 성취와 불성취에서 1번 조건 성취 의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조건 성취를 하면 불이익을 입을 사람이 조건을 성취시키는 걸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효과에서 의제되는 시기인데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의 외는 반대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 측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합치면 이렇게 되네요. 성취시켰으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성취가 안 됐으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효과가 반대로 의제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 해가지고 조건부 법률이 효력해서 1번 조건 성취 전에 효력해가지고 1번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하는 처분행위라면 그 처분이 일단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들리기 때문에 미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자유롭게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없어져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기한입니다. 의의는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죠. 종류입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건 뭐죠?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죠? 확정기한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다만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무슨 기한이 되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 못 붙이고요. 단독행위에 기한을 못 붙인다. 조건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어음수표행위인데
어음수표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은 못 붙여요. 그렇지만 지급일,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한부 법률행 효력에 특별한 건 없죠. 기한 도래 전에 침해할 수 없다. 또 기한 도래 후에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하면 1.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고요. 2. 유상행위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고요. 3번 무상임치,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이 임치 계약에서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임치인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상실 사유보호심 총 4가지가 있죠. 기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실케 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니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디귿, 채무자가 파산한 때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리을번은 뭐죠? 기타입니다. 자, 이런 4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요약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요 부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으면, 그러면 불능조건이죠. 그러면 위에 문제는 뭐라고요? 정지조건이니까 불정무해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그 범위는 무효이다. 맞네요.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인데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이 이게 이번 질문 내지 말아야 될 건데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는 시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현재는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 언제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죠?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긴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잘못 출제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죠.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유권 유보부 약정 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근에는 잘 안 하고요. 옛날에 카드를 잘 안 쓸 때 많이 했던 계약이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전자 대리점에 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축을 구입하게 되는데 전축을 어떻게 구입했냐면 월보로 구입했어요. 근데 문제는 A가 갑에게 인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A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더라도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거든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따라서 인도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소유권 유보의 약정 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 거죠.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인도받았더라도 아직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현재 뭐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 월부금을 완납해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현재 소유권이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대표적인 정지조건부 매매가 되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누가요? 매도인이 A전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2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X죠. 일단은 뭐예요? 무효예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는 필요해요? 등기는 필요하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고요. 4번 이것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생기고요. 5번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일단 2번 이혼은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여요. 3번 상속의 포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이고요. 4번 어음에 비해서 어음 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5번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여요. 다만 1번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담보로 할 수 없다라는 2번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게 우리가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러면 기정조 기해무. 기해무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정무 불해조가 떠올라야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신호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요?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붙어야 되는데 무효이다 X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혼인에는 그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맞아요. 왜요? 혼인은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이지 못합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5번 조건 성취를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일단 1번, 3번, 5번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2번은 어음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4번 유종은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7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반복적인 지문이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서 무효인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X네요. 정지조건이면 기, 정, 조 해가지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무효로 한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고 다시 말하면 기, 정조, 기해, 무입니다. 다른 질문도 보시고요.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 상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2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어요. 이거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했죠. 얘가 뭐가 있나요? 마음이 내키면, 기분이 좋으면 이런 것들은요.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X죠.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거든요.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X죠. 법률행위 전체가 확 무효가 됩니다. 5번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5번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부 법률에 인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는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2번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가지고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X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적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네요. 처분할 수도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거든요. 따라서 2번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답은 1번이고요.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예요. 그럼 해제 조건이니까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X가 되고요.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 5번은 뭐냐면 이런 문제죠.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뭐예요? 조건이죠. 자,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다 라고 계약을 하면 7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6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전제로서 기한이 있어야 돼요. 특히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종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기한이 없다면 무엇도 존재할 수 없냐면 기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예요. 이거는 불확실하죠.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한이 없으니까 무엇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X고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기간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조건과 기한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기한은 조건과 달리 그 기한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조건은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키지 못합니다. 2번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다.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시기,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요. 3번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지조건이면 기해무니까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죠.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상태의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X.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1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에요. 자, 이건 어떤 건가요? 이런 얘기죠. 남편이 부부인한테 여보 당신 말이야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려고 고생 많았어. 내가 이참에 당신에게 50억짜리 땅을 줄게. 증여죠? 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요. 밤마다 남편이 부인을 좁혀더라도 이혼을 못합니다. 왜요? 이혼하면 50억을 날리잖아요. 자, 그럼 이런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물론 조건뿐만 아니라 그 증여액 제약 자체도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위까지 일단 끊어보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왜 이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냐면 이행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돼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고요. 세 번째, 12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라고 의사표시를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동시 이행 항변과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채구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고도 가능하고요. 3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에 인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4번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이행되지 않을 거죠. 따라서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X고요. 답은 4번이긴 하지만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을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또다시 해제한다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1번 이자부, 2번 이자부예요. 그러면 이자라는 말은 다 뭐죠? 유상이라는 얘기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으니까 1번, 2번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3번 무이자예요. 그러면 뭐죠? 무상이니까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소비대차계약에서 소비대주는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예요. 따라서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5번은 뭐죠? 맞네요. 그죠? 넘겨보시면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1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기정조 기해무 반복적이고요.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기한은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볼까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법률의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 해, 무해가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자, 우측에 이제 심화 사례 문제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1번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속에 대한 태아를 이미 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지 조건서에 입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우리 판례는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고 봐요. 다만 출생을 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로 보죠? 정지 조건으로 보고요. 2번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거든요. 따라서 승낙 기간 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승낙을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이고 다수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공탁을 하면은요. 이런 얘기죠. 제가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합의금 대신 뭘 했어요? 공탁을 하면 상대방의 채무가 일단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탁한 돈을 찾아온다면 채무 소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공탁은 뭐가 되냐면 해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요거죠. 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부터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결론 보시면 해제 조건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은 다수이긴 한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문제가 나오네요. A는 B가 A소의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소의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개설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긴 한데 이런 문제죠.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으로 매도하면 을 건물을 너에게 공짜로 증여하겠다. 그죠?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B가 열심히 갑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A가 갑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뭐 한 거냐면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조건 성취가 됐음을 주장하면서 을 건물 달라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렸다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요 매도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만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 뭐가 필요하죠? 가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은 뭐 쉬워요.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가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B가 1년 내 갖고 1억 원 이상 팔면 A는 B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진다. 당연한 얘기고요.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불능 조건이죠. 갑 건물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니까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해 자기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하게 되고요. 4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다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니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상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조심할 것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물권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